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강사 장지영입니다. 퀴즈로 복습하는 시간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파트 2, ESG 경영과 살림에 대한 내용을 퀴즈로 복습해 볼까요? 파트 2에서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살림과 ESG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ESG, 이제 그린리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모두 OX 퀴즈로만 준비했으니 편한 마음으로 퀴즈를 풀어주세요. 그럼 퀴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몸풀기 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ESG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어라고 당황하지 말고 파트 2에서 배웠던 ESG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을 선택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우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단어의 영어 앞글자 ESG 잘 기억하고 있겠죠? 기업은 원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곳이지만 기업의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환경, 사회의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주요 요인을 말한다고 했었죠. ESG의 뜻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리했으니 그럼 본격적으로 ESG에 대해 퀴즈를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ESG는 환경을 살리는 기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손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네, 모두 표시를 했나요?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네, X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심각하여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 환경을 살리는 경영만을 ESG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SG는 앞에 몸풀기 문제에서도 알아봤듯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까지 더해 비재무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얼마나 사회 도덕 기준에 일치하는지,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평가한다고 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네, 벌써 세 번째 퀴즈입니다. ESG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이다. 신조어라고 생각하면 O, 더 예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면 X 선택해 주세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몸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O, X 표시를 잘 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환경오염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된 것은 맞지만 처음 등장한 것은 2004년 유엔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인 1987년 유엔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밝히는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깨끗한 환경을 우리 미래 자손들도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ESG는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아닌 2004년 유엔 보고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X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네, 네 번째 퀴즈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뇌물이나 부정부패 등을 개선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정답을 선택했나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네, O입니다.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ESG 경영을 통해 회사의 활동에 공동으로 감독하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뇌물 및 부정부패 개선 활동을 통해 투명한 회계 방식으로 청렴한 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ESG 경영으로 뇌물, 부정부패가 모두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한국은 ESG 준비가 미흡하여 국가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네, 과연 한국은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3등급이 맞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이번엔 X 대신 몇 등급을 받았는지 손가락으로 숫자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답을 선택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X입니다.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실시한 이 평가는 1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ESG 각 분야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총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이 몇 등급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네, 한국은 환경에서 2등급, 사회 2등급, 지배구조 1등급으로 종합 1등급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44개국 대상국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11개국밖에 없으니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 앞으로도 환경, 사회 면에서 1등급으로 평가받고 바른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산림청의 연계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O, 틀리면 X.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이건 당연히 모두가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업이 환경보호 기술을 연구하고 친환경 에너지나 자원을 이용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전문성을 가진 산림청이 이를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기업과 산림청이 결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답을 잘 맞추고 있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머리 위로 크게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네, 표시했을까요?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X입니다. 물론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숲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숲을 보전하고 늘려가는 것이 기후변화에 좋은 대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두나무에서는 메타버스 세컨블럭을 이용해서 산림을 회복하는 세컨포레스트라는 캠페인을 열었는데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산림을 회복하고 캠페인으로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ESG 경영과는 무관하다. 네,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다. 이것도 ESG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정답 표시했나요? 바꿀 수 있는 기회 필요 없을까요? 네, 이제 선택이 끝났겠죠?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기업이 산불 피해 지역 회복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참여자가 메타버스 공간인 세컨블럭에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피해 지역에 진짜 나무 2그루를 심어 숲을 재생시키도록 한 캠페인인데요. 캠페인을 통해 실제 나무 심기까지 진행해서 탄소 중립, 지역사회 복원 등 직접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컨포레스트와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플랫폼 제공과 나무 심기 2가지 모두를 진행한 ESG 경영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볼까요? 9번째 문제입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려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착한 소비 실천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소비자들은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기업은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기술 개발을 하거나 경영 방식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식 변화와 착한 소비 실천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특히 요즘 MZ세대의 SNS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재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 단순히 소비자의 개념이 아닌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했었고, 실제 조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ESG 경영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했었죠. 같은 물건이라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타인을 돕는 소비,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것,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업은 ESG 경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나요? 네, 그럼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한 착한 소비를 진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을 다짐하고, 네, 실천까지 진행하면 너무 좋겠죠. 네,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런 것들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식재료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또 과도하게 음식을 시켜서 남기고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저탄소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러면 기업들이 저탄소 인증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될 거예요. 세제나 샴푸 등을 재구매할 때는 리필용 제품으로 구매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좋겠네요. 요즘은 재활용 용기를 들고 가서 필요한 만큼 세제나 샴푸 등을 담아서 담은 만큼만 계산해서 파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포장 용기나 리필용 비닐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소비이겠죠. 또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과대 포장된 제품은 결국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부터 식재료를 가져오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중고 제품을 이용하거나 안 쓰는 제품은 나눔해서 올바른 소비를 실천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보고 버려지는 제품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불리는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작은 묘목을 직접 심고 가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외에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소비는 다양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다짐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 내용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파트 2에서는 ESG 경영과 살림이라는 주제로 퀴즈를 풀어보았는데요. 기업의 ESG 경영,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 그리고 산림청의 지원과 연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트 2 퀴즈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